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모이는 커뮤니티나 뭐 경제 뉴스에서 가장 뜨겁게 불붙고 있는 주제는 아무래도 성과급이겠죠. 네. 우리 회사 성과급을 다른 잘 나가는 회사들의 성과급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약간 불만도 있는 것 같고 허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직장인들은 성과급보다 더 중요한 내 커리어를 개발하는 게 사실은 정말 핵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런 결의 얘기를 최진희 대표님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더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너무 네. 바쁘신 관계로 죄송합니다. 네, 격주 아니고 3주 만에 모셨습니다. 네. 네. 직장인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그럼 성과급과 관련해서 약간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고 허탈해함을 느끼는 분들 많이 보시죠? 많이 봅니다. 아, 첫 대화가 그렇게 예. 시작을 하니까요. 네네. 누구나 다 부러워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직장인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네. 그분들의 갖고 있는 이 박탈감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담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네. 나도 열심히 일했거든요. 네. 나는 그들보다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그들보다 덜 받아야 돼요? 라는 이런 비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들은 많이 받는데 왜 나는 덜 받지? 부럽다 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박탈감이나 상실감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걸 느낀다고 제가 합니다. 박탈감이 너무 커요. 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아마 나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조금 약간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낀 적이 있다, 허탈하다라는 생각을 들으셨다면 이건 사회학에서 말하는 이제 심리 이론의 하나입니다. 심리학에서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예. 레온 페스팅거라는 학자가 이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위치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 심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내 위치를 파악할 때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보다 특히 상향 비교,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비교를 할 때 그런 박탈감을 좀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상향 비교를 할 때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부럽고 표면적으로는 뭔가 질투심 같은 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데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나도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지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서 삼성 노조에서 왜 저렇게 막 힘들게 할까라고 보면 우리도 하이닉스만큼 일했는데 왜 우리는 쟤네보다 못 받아야 돼?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투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청취하시는 분들도 나도 좀 그런 박탈감 느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런 분들은 평소에 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에요. 박수 받으셔야 될 분들. 박수, 그렇죠. 내가 평소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 나는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박탈감이 든 거고요. 사실 이게 비교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아예 우리가 그런 상실감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뭐 대기업 총수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나하고 먼 분들, 비교 상대가 안 되는 분들, 이래서 그분들한테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직장인들끼리. 네, 그렇죠. 그럴 때 박탈감을 느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박탈감이나 상실감에 빠지는 것보다는 내 일에 더 집중해서 퍼포먼스를 내는 게,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무조건 뭐 그런 거야 하고 지나치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방향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실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내 커리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로 뭔가 생각을 돌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또는 우리 회사는 그렇다면 저 대기업들처럼 두 회사들처럼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다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다면 나는 내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조금 더 나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훨씬 생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도 조금 여러분들의 그런 박탈감보다는 네. 그걸 계기로 인해서 네. 내가 조금 더 얻어갈 수 있는 것, 네. 내가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방향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세 가지 하겠습니다. 방향, 세 가지 전략. 네, 그렇죠. 네, 가져오신 거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제대로 이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지, 네. 이 회사에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 최대한 무엇이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연봉을 뛰어넘는 훌륭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오히려 너네 회사 부러워 네.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두 번째 전략.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내가 나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펼쳐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이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건 사실 개인이 하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이따가 또 네. 말씀 나누면서 얘기해 보시죠. 첫 번째로 회사를 제대로 이용하는 법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회사 내에 보면 뭐 체력 단련비, 어, 도서 예. 구입비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일하다 보면 바쁘니까 이건 뭐 하면서 잘 못 챙기셨어요. 지금부터는 다 챙기셔야 됩니다. 도서 구입비로 나한테 필요한 책들을 다 구입하셔야 되는 거고 그 안에는 교육비라는 지원이 있어요. 예. 회사마다. 그러면 그 교육비를 내가 그동안 챙기지 못했다면 챙기셔야 돼요. 교육비요. 네. 자기개발비라는 게 명목상 있습니다. 복지 혜택으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네. PD님처럼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네. 내가 우리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네. 그 복지는 뭐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 전화 한 통만 하셔도 내가 최대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뭐 성희롱 예방 교육 뭐 이런 거 맨날 하라고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 열심히 받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의무적으로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회사에서 하는 교육 중에 우리가 지금 같은 게 AI 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교육들은 학원을 다니다 보면 돈이 들어요. 그럴 때는 그렇죠.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전산 관련 교육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 외에도. 그래서 이런 자기 개발 관련해서 그런 교육비 명목도 있으니까 좀 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는 나의 성장을 돕는 스폰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스폰서다라고 어떤 생각하시고. 물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중소 중견기업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지 않나요? 내가 다니는 기업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네. 정말 복지가 도서구입비나 자기개발금이나 뭐 체력 단련비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본인의 이제 업무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계속 그 업무만 하는 경우. 그래서 깊기는 하지만 폭이 좀 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업무의 범위가 넓습니다. 뭐 홍보 업무도 하고 영업 관리 업무도 하고 일반 사무 업무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다재다능한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내 업무 범위가 얼마나 좀 넓게 펼쳐져 있는지 이거를 좀 이게 다음번에는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 중견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하루에 딱 5분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5분만 다이어리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려워요. 일주일에 몇 분, 뭐 1년에 뭐 하루,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어려워요. 기억나는 거.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일기를 못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일요일 날 저녁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 퇴근하기 전에 이번 주에 내가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됐던 일은 뭐였지? 내가 성과냈던 일은 뭐였지? 딱 이렇게 한 가지씩만이라도 적어두시면 네. 일주일에 한 가지 적었는데 그게 1년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이력서를 평가를 하고 이제 네. 서류를 전형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달라요. 나중에 경력 기술서 쓸 때 이 폭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면 네네네. 나중에 도움이 된다. 이게 막 나중에 돌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네. 빠지는 게 있어요. 아이.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뭐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뭐 격주로라도 아니면 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이달에 내가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만약에 사내 인맥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렇게 막 결제 한번 받으려면 이 네. 단계가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제 권한이라던가 네. 중견 중소기업은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도 좀 사실은 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인맥을 좀 잘 활용하시면 네. 이 인맥으로 나중에 내 커리어를 더 쌓을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낼 때도 대기업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내가 멋진 아이디어를 딱 냈는데 컷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견 중소기업은 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대표님이 보고요. 그거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네가 한번 해볼래? 이런 거죠. 그럼 그 프로젝트를 내가 PM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나의 PM이라고 커리어 하시면 프로젝트 매니저. 그렇죠. 예, 프로젝트 예. 매니저. 내가 총괄해서 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기획자의 느낌이군요. 네, 이게 또 나의 성과, 업적이 될 수가 있고 그 프로젝트 진행했던 것들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두면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이력서 뒤에 이제 첨부를 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약간 내가 보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한테 보통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의미, 네. 가치를 잘 못 찾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회사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어떤 의미지? 저는 일의 의미를 좀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잘 해줬을 때, 대충 해서 보냈을 때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거나 다른 부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이걸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이걸 진짜 열심히 했을 때 이 이후에 어떤 성과가 올 수 있을 건지 그걸 한번 비교해보고 일을 하면 일하는 게 조금은 즐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런 중견 기업들의 어떤 사장님들도 이런 좋은 직원들을 떠나지 않게 뭔가 변화가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직원들 마인드만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시스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네. 보여져야 직원들이 회사에 남는 거지. 지금처럼 막 다 너도 나도 이제 뭐 보상을 요구하고 뭔가를 얻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근무하시는 그럼요. 분들이. 나한테 조금 더 줬으면 좋겠죠. 인간이 당연하죠. 이게 분위기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네. 것 같아요. 이미 분위기 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나는 예전처럼 우리 회사를 운영할 거야. 이런 생각을 지금은 내가 CEO라면 버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직원들이 원하는 분위기가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우리 직원들이 네. 그대로 남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빠르게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먼저 저는 첫 번째 다른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이런 복지 혜택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소 중견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만큼 이런 크게 여러 가지 복리 혜택은 아니지만 부분 참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퇴근 시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근 시간을 우리- 못 지키는 회사들이 많나 보죠. 그럼 아직도. 중소 중견 기업은 많습니다. 네. 아직도 많습니다. 대기업처럼 딱 시간 돼서 가고 뭐 이런 물론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야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중견 기업은 당장 지금 닥친 일이 힘드니까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마치 딱 정시에 가면 저런 인색 또 위에 관리자나 대표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이기적인 애야처럼 본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일단 퇴근 시간만 지켜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을 우리가 이제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삼천리인데 지금 에너지 기업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삼천리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네. 이 기업은 금요일 날 되면 목요일 금요일 날에는 패밀리데이라고 해서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좋죠. 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죠? 네, 돈 네, 안 네. 드는데도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도 목요일, 금요일이 패밀리데이로 해서 1시간씩 일찍 오는데 삼천리에 다니시나요? 아니요. 다른 회사 다닙니다. 다른 중견기업 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 다니는데도 목요일 패밀리데이인데도 못 와요, 사실은. 네. 못 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지는 거고 금요일 날 조금 일찍 도착하잖아. 1시간 평소보다 일찍 오잖아요.
되게 저는 되게 기뻐요. 아, 이게 이제 가족을 즐겁게 하고 가족을 기다리게 해주는구나라는 게 있어서 돈 안 들이고도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조금은 인심을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삼천리도 말씀하셨고 삼천리 자전거 말씀하셨는데 두 회사는 완전 다른 회사죠. 예전에 네네. 예전에 삼천리 자전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네네네네. 자전거지만 지금은 삼천리 그룹사 네네네. 해서 이제 삼천리 그룹에서 에너지 사업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CEO 분들 이제 대표님들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관리자분들이라면 우리 직원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직원들이 회사에 남아 있다라는 건 우리 회사가 규모는 적고 연봉은 적더라도 네. 내가 성장할 곳인가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나를 성장시켜줄 곳이라고 생각하면 남아 있어야죠. PD님은 저요? 네. 저희 회사는 사실 스스로 커야 되는 회사긴 합니다. 그래도 서로 별로 그렇게 스스로 커야 되는데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걸 그렇게 막진 않아요. 해볼 수 있는 건 해봐. 예, 라는 그렇게는 열려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냐라는 네. 거예요. 스스로한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게 되게 좋은 건데요. 그 기업 중에서도 휴넷 교육 기업 중에 휴넷이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 이 기업은 중견기업인데도 패밀리 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직원한테만 교육비를 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자 마인드에서 예전에는 직원을 관리한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직원을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직원을 코칭한다라는 마인드로 직원들하고 좀 대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관리는 쉬운데 코칭, 리딩 이런 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팀장급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관리는 너 뭐 했어? 뭐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뭐 했어? 체크하는 건데 그러니까. 코칭은 우리가 힘든 건 없었어? 일 진행하면서 어떤 게 힘들어?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네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그래서 이 직원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내일 하기도 바쁜데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만약에 지금 당장 내일이 바빠서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 직원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더 손해거든. 깝깝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직원을 잘 키워서 내가 이제 관리자가 되면 직원하고 똑같이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커리어 등고선, 경력 등고선이라는 게 있는데 커리어 커브라는 게 있는데 내가 사원일 때 일과 대리급일 때 일과 그리고 과장 차장급일 때 일과 임원 있을 때 이 시야가 달라요. 일하는 게. 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 관리자급은 네. 넓게 업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코칭하고 일은 직원들이 해야 되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나는 그거를 잘 방향을 조절하고 코칭하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잘 돌아가는 조직들의 현명한 리더들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셀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시간을 네. 1시간 30분을 줍니다. 오야. 좋죠? 네. 그런데 좋네요. 이제 1시간 30분 주니까 뭐 42시간이 아니라 뭐 37.5시간인데 너무 이 생산성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심시간 밥 먹고 산책하고 들어와서 근무를 했더니 네. 오후에 졸리는 것도 덜하고 요렇게 조금씩만 변형을 시켜도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네.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것들은 제조업에서는 힘들어요. 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일반 서비스나 IT는 그렇게 해도 제조업은 이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코아드라는 제조업 회사도 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 같은 것도 화상회의로 네. 열고 했더니 생산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주 4일제 근무까지 도입을 할 수 주 있는 4일째요? 네,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너무 하고 싶네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됐던 건 아니에요.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해서 주 4일제로 간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주 4일제 근무를 우리 회사에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시스템을 조금씩 변화하면서 그렇게 주 생산성을 보면서 주 4일제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중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직원들한테 자율성을 좀 주셨으면 하는 자율성. 바람입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율성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네. 9시 출근, 6시 퇴근 이거 말고 네. 7시부터 9시 사이에 니네가 출근하고 싶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우리가 이제 5시에서 7시 사이에서 조율적으로 일찍 온 사람은 일찍 퇴근하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퇴근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면 자기가 그런 계획에 따라서 나도 이제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 그 본인 스케줄에 따라서 이 일정을 좀 조율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일할 때도 좀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예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제도. 네. 우리 일을 할 때도 네. 하이브리드식으로 일을 해라. 채용 공고할 때도 그렇게 해라. 네. 하이브리드식 주 5일 근무 중에 4일을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하루 정도는 네. 재택근무를 시켜주는 너무 하고 싶네요. 이런 제도들도 좀 있다면 직원들도 만족도도 좀 놀라갈 거고 재택근무한다고 해서 다 노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재택근무할 때 나 재택근무할 때 이런 일 할 거야라고 미리 결제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런 시스템도 좀 도입 좀 하셔서 네. 우리 직원들이 회사 규모는 작지만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이런 걸 좀 기업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장님들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시는 거고, 그게 또 시스템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해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는 청취자분들이 내 커리어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기다리기만 하면 안 네. 되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자기 개발 방법들이 있는데 네. 자기 개발을 할 때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잡테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잡테크. 테크 네. 이제 재테크뿐만 아니라 잡도 테크를 해야 되니까 잡테크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재직자 교육 과정들을 좀 꼼꼼히 잘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이제 AI 이 시대에는 내가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배우긴 배워야 되겠는데 시간도 없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간도 줄이면서 내가 뭔가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의 변환이죠. 대변환인 거죠. 사실 진짜 AI 대변환인 것 같아요. 제가 대변환인 보기에는. 거죠. 이런 AI 툴을 좀 더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디지털 역량을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런 재직자분들을 위해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좀 어렵죠. 국가가 평생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운영하는 그런 30대 이상 재직자들이 할 수 있는 재직자 무료 교육 과정 중에 네. AID 집중 과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AID 집중 과정. 네. 네. 이 AID 집중 과정은 우리가 AI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런 과정들을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시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무료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나오고요. 이게 시기적인 것도 좀 중요한 거니까 네.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AID 집중 과정 이렇게 검색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또 직장인들한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게 이런 걸 하려면은 낮 시간 뭐 이런 때도 가능한 겁니까? 직장인들이니까 네. 낮에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회사에. 좀 그런데 이제 제가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제 교육 받은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중 캠프는 그게 네. 가능해. 오프라인 캠프는 회사에 허락 받고. 아. 그런데 나는 회사 몰래 자기 개발을 하겠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이런 AID 집중 과정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먼저 AID 30 플러스 집중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건 네. 오프라인 캠프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성인 재직자들 중에서 AID 디지털 역량을 좀 온라인에서 학습을 하고 이런 온라인에서 학습한 거를 좀 더 프로젝트화해서 네. 뭔가 좀 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코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역량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집중 캠프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AID 30 플러스 집중 캠프에 참가하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정보들을 이제 다 배우셔서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D 묶음 강좌가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가보시면 네. 강좌들이 AI 강좌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온라인에서 하는 강좌들을 3개씩 뭐 묶어서 네. 묶음으로 강좌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볼 수가 있고 공간이나 시간 제약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좀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네. AID 이런 교육 운영 과정 외에도 많은 교육들이 무료로 하는 교육들도 사이트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들 보면 뭐 무슨 땡땡땡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인이 배울 수 있는 클래스는 뭐가 있나요 하면 온라인 사이트에 많은 교육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직장인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자영업자분들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배우실 수 있나요, 거기서? 그럼요. 자영업자도 재직자거든요. 내 회사에 근무하는 재직자라는 개념으로 그렇군요. 보신다면 자영업자분들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자영업자분들 중에 작년 캠프에 오셨던 소상공인 분이 계신데 이 비수기만 되면 너무 영업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AID 캠프에 참석을 하셔서 빅데이터도 좀 배우시고 도대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야? 이걸 이제 좀 배우신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에 떨어지는 이유를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네. 네. 그러면 1인 메뉴를 개발하고 1인 좌석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줬더니 매출이 막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도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교육비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와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또 KBS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 알려드립니다. 제가 막 유료로 하는 것도 하면 또 홍보하고 있네 또 이러실까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이 교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직장인들이 그래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교육 과정을 고맙습니다. 소개해드리게 된 거고요. 네. 그나마 이제 유료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더 좋은 교육도 사실은 많아요. 유료로 하면 더 좋은 것들이 당연히 그렇죠. 있겠죠. 많아요. 하지만 네. 여기에서 기본을 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과정을 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과정을 본인이 투자를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네. 부산 실제로 했던 것 중에 부산 디지털 대학교에서 마케팅 집중 캠프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캠프에 참여했더니 챗GPT 유료 버전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툴인 이런 캡컷 사용권도 주고 와우. 그래서 무료로 교육 참가했는데 유료 사용권도 받으니까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서 그 구글에 제미나이 3개월 무료 사용권을 얻어가지고 써봤더니 와 일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좋죠. 그래서 이후에 더 유료 결제해서 쓰고 있기는 한데. 네, 일단 그냥 유료 하기보다는 써보고 네. 유료 결제하는 게 좋으니까 네.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걸 미리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내 커리어를 좀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성과급과 비교해가지고 약간 내가 허탈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짧게 그런 직장인분들에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어떨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누구나 많은 보수와 성과를 받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허탈해한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 네. 이런 마인드를 지금부터는 내가 그러면 조금만 더 복지 제도를 하나라도 더 챙기고 연차를 하루라도 더 쓰고 그리고 퇴근 후 30분 정도 조금 30분 일찍 퇴근해서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좀 바꿔보신다면 나의 커리어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쌓인다면 1년 후에는 분명히 멋진 커리어를 쌓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내 커리어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장수 직업 시간 지금까지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